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저 수치를 매년 새롭게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현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략 2.1명입니다. 선진국 중 대체 출산율을 뛰어넘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없으며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은 2017년 1.05명을 마지막으로 5년째 0명대 합계 출산율을 기록 중일 뿐 아니라 그 수치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부터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며 경고해왔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콜먼 교수조차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알았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사교육 억제, 노동 유연성 증대 및 출산복지 증진, 비혼 출산 인식 변화 등이 그의 조언이지만 관련 정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 사이 불균형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국의 전례 없는 저출산 현상의 배경으로 짚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출산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입체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점,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저 역시 골든 교수의 주장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들과 해결책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공격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팩트를, 때로는 주장을 전달하고 때로는 신중한 어조로, 때로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전쟁 다음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최대 출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일,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도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거기에 뾰족한 해결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선진국의 일반적 저출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인구의 상당수가 결혼조차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5명 중 4명이 미혼인 셈입니다. 이는 2000년 54.5%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에서 34세의 미혼 비중도 기혼 비중보다 높은 56.3%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그나마 선진국 수준의 1명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1차 목표로 삼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청년들의 기혼율 제고입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혼율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와 보금자리인데 이것은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저출산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 안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유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없는지,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이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코로나 종식은 전 국민의 바람이자 최대 관심사였고 코로나 관련 소식은 매일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마치 코로나처럼 수면 위에 계속해서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끊임없이 소통과 토론과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만큼은 단합하는 나라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이 정부의 국정과제 0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